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6일 오전 9시 현재 금일부로 추가 확진 환자가 1명이 확인되어 총 2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7,313명은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577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새로 확진된 29번째 환자는 38년생 한국 국적 남자입니다. 2월 15일 흉부 불편감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근경색증 의심하에 진료를 받던 중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이 발견이 되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아침에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서울대학교 병원에 격리 입원 중이며 발열과 폐렴 소견이 있으나 환자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십니다. 환자는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감염원, 감염 경로, 접촉자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즉각대응팀과 시도, 시군구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자료가 정리되면 바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5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28명의 역학적 특성 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28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 이었으며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10명이었습니다. 2명은 현재 전파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확진자 28명 중에 남성은 15명, 여성은 13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적은 한국 국적이 22명, 78%, 중국 국적이 6명이었습니다. 최초의 임상 증상은 경미하거나 비특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발열 또는 열감, 인후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각각 9명으로 32%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후 입원하여 실시한 영상검사상 폐렴을 보인 환자는 18명, 64%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감염 사례 10명은 밀접 접촉을 한 가족 그리고 지인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평균 잠복기는 4.1일이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그 감염이 일어났을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무증상 상태에서의 2차 전파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발병한 첫날 많이 노출이 되고 첫날 노출된 환자들이 2차 감염자로 확진이 되는 패턴을 보여주어서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사례 차단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지역사회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도 해외 여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위중하지는 않지만 전염력이 높고 비교적 환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초기 상태부터 전염력이 있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나 어르신들이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지역사회 감시의 강화와 대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지역 방문객, 일반 국민 그리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지역을 방문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을 면밀히 관찰하여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콜센터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이면 자차를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들도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여행력, 위험 요인 등을 문진한 후에 선별 진료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뒤에 부침 자료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8쪽의 부침 1을 보시면은 상세한 역학적 특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8번째까지 환자를 중간 정리한 부분으로서 계속 추가적인 역학조사나 접촉자 격리 해제 등이 진행되면 추후에 수정 보완될 수 있는 중간 분석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해외 유입된 경우는 16명이었는데요. 중국이 12명, 싱가포르 2명, 태국은 1명, 일본 1명이었습니다. 국내 전파는 10명이었고 조사 중은 2명이었습니다. 성별, 연령별 특성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초 증상을 보시면은 발열 또는 열감이 9명, 인후통이 9명, 그 밖에는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전신 무력감,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된 경우가 3명 있었습니다. 폐렴은 입원 시에 폐렴이 이미 있었던 분이 16명, 입원 중에 폐렴이 확인되신 분까지 확인하면 18명으로 64%가 폐렴을 보였으며 그 외의 환자분들은 폐렴 소견을 현재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환자 임상 상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 수치도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전파 추정 장소를 보시면 가구 내, 집 안 내에서 노출된 게 7명이고 가구 외에서 노출된 게 3명이었습니다. 2차 감염자의 관계를 보시면 동거 가족이 5명, 비동거 가족이 7명으로서 가족이 7명으로 비동거 가족이 2명으로서 가족이 7명으로 가장 많은 밀접한 접촉자 중에서의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지인 2명, 기타 1명은 교외 노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단순 그 밀접한 접촉에 의한 그런 2차 전파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평균 잠복기는 4.1일이고 2일에서 9일 정도가 분포가 됐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내용이 3시 20분까지 오늘 한 50분 정도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세종, 당산 순으로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송에 계신 기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혹시 세종에 질의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당산에 계신 기자님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예, 당산의 기자분들 한 세네 분 그 질의 요청하신 분 계십니다. 예. 그럼 순서대로 연합뉴스 기자님 혹시 준비되셨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합뉴스 강혜란입니다. 그 29번 환자가 아직 역학조사 중이겠지만 그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몇 시간 정도 머물렀는지와 이 과정에서 격리된 의료진과 환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 병원 내 감염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은 환자들이 방역 체계 내에서 관리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다른 확진자 접촉력이 없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맞는지랑 그렇다면은 방역 체계 밖에서 발생한 환자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진료받은 시간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2월 15일 날 오전 11시경에 안암병원을 방문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오늘 새벽 1시 45분경 한 2시경에 입원 치료 격리 병상으로 일단 의심 환자 단계에서 이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시간은 15일 날 오전 11시에서 16일 새벽 0시 2시 전후까지 응급실에 계셨고 처음에는 응급실 중증구역에서 진료를 받으셨고요. 선별진료소를 거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CT상 바이러스성 폐렴이 의심돼서 바로 음압격리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검체 채취 및 검사가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어서 현재 그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응급실 내에서의 의료진 그리고 환자에 대한 노출을 역학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력이나 이런 위험 요인이 없이 또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가슴 통증으로 진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노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발생한 걸로 보고 있고, 현재 뭐 CCTV 분석이나 이런 동선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현재 노출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응급실은 잠정 진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례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떤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어디가 감염원이고 감염 경로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하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종에서 한 분 질의 받고 당사인으로 3분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는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의 기자님, 이수민 기자님, 세종의 KBS 기자님. 네, KBS 이수민입니다. 네, 29번째 환자 아직 조사 중이시긴 한데 만약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라면 당국 대응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랑요. 또 29번째 환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등 증상이 전혀 없고 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아닌 게 맞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 폐쇄됐다는데 이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랑 어제 15번째 환자 관련해서 보건소 조치 사항이 혹시 확인됐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본인은 계속 자가격리 통지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계셔가지고요. 네, 이것까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29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감염원, 감염 경로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감염 경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지역사회 감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제 많은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경증으로 병원 진료나 이런 걸 받지 않으면은 저희 감시망에서 환자가 다 인지돼서 관리되기가 죄송하기가 어려운 그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아마 이제 그 대응책에는 오늘 또 확대 중수본 회의가 있어서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좀 논의가 되고 오후에 장관님 브리핑 하는 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이런 그 역학적인 연관성이 없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선별 검사를 확대하고 또 선제 격리나 하는 그런 그 전반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증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마른 기침이 있었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정확한 발병 일시나 증상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열에 대해서는 한 37.5도 정도가 응급실에서 있었던 걸로 체크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의무기록 리뷰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 경로나 접촉자의 접촉 이런 부분들까지는 현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응급실은 현재 어제 이제 그 환자가 이제 CT상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고 의심되면서 선별 음압 병실로 옮기면서 소독 조치는 이미 그때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는 이제 노출 의료인과 노출 환자를 확인하고 선별하고 또 격리 조치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조치와 또 전반적인 소독 조치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언제 진료를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안암병원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단 중단한 상태입니다. 15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배부했거나 어떻게 설명을 하고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현재 환자분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면담 조사를 전화 면담 조사를 시행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보건소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일자별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또 보건소의 조치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한 그런 조치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사인에 4분 계십니다. 순서대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TV조선 기자님 순으로 짧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조선일보 허상우입니다. 좀 짧게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29번 확진자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단계로 가면은 이제 병상 진단 키트 가용 자원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정부 캐파가 정확하게 음압 병상은 몇 개 가용 중에 몇 개를 사용 중인지 그리고 키트는 하루 몇 명까지 검사 가능한 수준인지 이거 계획 말고 좀 현재 상황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폐렴 환자 전수조사 여부는 오늘 확대 중수본에서 결정되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종로구 그 29번 환자분이 경로당 이용한 전력이 있다고 나오는데 거기 뭐 경로당 방역이 됐는지 이용 노인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지역사회 전파 저희도 선별 검사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례 정의를 이미 확대한 바가 있었고 또 의사 소견하에서 검사를 하도록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례도 이제 응급실에서 바이러스성 폐렴을 놓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진단을 하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선별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특히 폐렴 환자에 대해서도 선별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역량은 현재 시약으로 보면은 1차 긴급 사용 승인 허가 받은 데가 5,000명분 정도를 매일 생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직은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차로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회사 한 군데는 생산 용량이 유사하거나 좀 더 많을 수 있어서 1인당 10,000건 정도 검사할 수 있는 키트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검체 채취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레벨 D 보호복을 입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전한 공간에서 검체 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선별진료소를 좀 강화하고 또 병원 단위의 검사를 확대하는 것들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폐렴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그 계획을 저희가 호흡기학회나 감염학회하고 세부 범위, 시행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가 오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실시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중수본 회의에서 좀 더 논의가 되고 그리고 브리핑 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파악하기로는 이분이 다니셨던 그 노인 회관, 그 회관 정확한 명칭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거기는 이미 이제 폐쇄가 좀 오래 전에 아마 폐쇄가 돼서 거기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근데 폐쇄가 된 걸로는 일단 상황 보고는 받은 상황이고 더 정확한 거는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면 동선과 접촉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압 병상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가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하는 중에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여기 갖고 있지는 않은데 국가지정 음압격리 병상은 한 180에서 190 병상 정도 될 거고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음압병상,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이나 다른 거점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압격리 병상은 병실이 755개, 병상이 1,027개 정도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그 자원에 대한 병상 정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중앙일보 기자님. 네, 저 29번 환자 질문인데요. 이분이 그 고대 안암병원 가기 전에 로컬 병원을 들렀다고 하는데 이 병원이 어딘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좀 밝혀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신 그 28명 확진자 역학적 특성 분석에 보면 2명은 전파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2명이 몇 번 환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명은 저희 역학 팀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29번째 환자는 안암병원 가기 전에 개인 의원을 2군데 정도 들린 걸로는 지금 조사는 했는데 실제 거기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대한 뭐 소독 조치나 아니면은 명단 파악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돼야 돼서 저희가 좀 더 진료 내역에 대한 부분, 일자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이게
그 감염력이 있는 시기에 대한 방문인지 뭐 이런 좀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고 그 역학조사 경과 보고 드릴 때 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 정보는 대부분 빨리 공개를 해드리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 조치나 다른 그런 선제적인 조치들이 좀 진행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런 조치들을 먼저 완료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곽진 2명 조사 중 환자 번호. 곽진 역학조사 1팀장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오늘 그 보도 참고 자료 부침 2 8쪽을 보시면 첫 번째 표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번째 환자분과 28번째 환자분 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부침 8은 수정 중이라서 메일 발송은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 네. 환자에 그 대해서 조사 중인 환자는 18번째 환자분은 태국에서 들어오신 그 따님이 어머니로부터 국내 전파인 건지 아니면 태국 여행을 같이 가셨기 때문에 태국에서 감염된 건지에 대한 판단을 잠깐 저희가 이제 태국 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려고 일단 판정을 조사 중으로 한 거고요. 28번째 환자분도 아직은 그게 감염 시기나 발병 시기에 대한 거를 중앙임상 TF와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3번 환자로부터 노출된 건지 아니면 우한에서부터 노출돼서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두 가지의 가능성에서 좀 더 판단하고 조사를 해서 최종 분류를 할 예정이어서 현재 중간 보고에서는 조사 중으로 분류를 해서 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 국민일보 기자님. 네, 국민일보 안규영 기자입니다. 그 일본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때 13일, 14일에 이제 일본에서 역학적인 연관성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7사례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15일에도 혹시 이런 케이스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들의 역학조사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거 있는지 이거랑요. 그러면 일본 내에 광범위한 지역사회 유행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본이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사례가 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환자가 늘어서 현재 그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걸로 분류된 환자가 현재는 2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명 중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집단 발병이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택시 기사하고 관련된 그 모임 신년 모임하고 관련돼서 노출되신 분들이 하나의 집단 사례로 계속 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한 사례는 이제 의료기관의 의사가 감염된 부분을 또 집단 발병 사례로 해서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의사와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로 이루어진 집단 발병 사례가 두 가지의 집단 발병 사례가 진행이 되면서 그거하고 관련된 사례가 한 20명 정도고 몇몇 그 개별 산발적인 그런 사례들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노출이 광범위하게 된 건지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좀 더 저희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TV조선 기자님. 대부분의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아니면 일본을 보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의 주변 지인 친척들이 2차 감염으로 국내 전파가 발생을 되는 그런 단계까지가 진행이 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경증 환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는 그런 양상으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역학적인 연관성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이 돼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V조선 기자님. 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그 29번 환자 의료진과 환자 접촉자 36명이 지금 고대 안암병원 격리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그러면 어디서 격리 중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오늘 이제 28 환자들에 대한 통계를 내셨는데 혹시 무증상 감염 시의 전파력이랑 증상이 있을 때의 전파력의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대 안암병원은 현재 그 고대의 병원장 주재로 또 저희 역학조사관들이 가서 접촉자 분류를 하고 있어서요. 숫자는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격리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이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의료진의 경우에는 아마 자가격리로 진행이 될 수 있고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인실 입원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입원 격리하는 상태로 격리 관찰하는 게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노출 규모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잠깐 중간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실은 역학조사 팀장이 와서 보고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이제 확진 환자가 생겨서 현재 지금 안암병원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이제 표로 가름하겠는데 저희가 중간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무증상 상태에서 2차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증상 단계에서의 노출로 인한 감염은 없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노출이 어느 정도 명확한 그 2차 감염을 일으키는 환자들만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경우고요. 대신에 대부분 발병 첫날 대부분 다 노출이 된 사례가 한 4명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증상이 경미한 초기 단계부터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된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가족은 그 반복 노출을 하기 때문에 노출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지인이나 뭐 이런 자주 만나지 않는 비동거 가족들은 처음에 만나는 시점이 딱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심층 분석을 해봤더니 발병 첫날 노출되신 분들도 감염으로 많이 확인이 돼서 경증의 초기에 노출이 많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1차 질의 다 받았는데요. 혹시 세종과 당산 그리고 오송에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들 말씀 주십시오. 지금 현재 당산에서 한 분 계십니다. 예, 그럼 오송에 있는 뉴시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29번째 환자분 관련해서 혹시 그 이전에 확진자분들 중에 뭐 접촉 경로와 좀 유사한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그 부분도 조사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이 환자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방향은 이분의 동거 가족, 그 다음에 이분의 친구분들, 이제 그러니까 감염 가능한 시기에 만난 2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노출자들에 대한 접촉자 파악을 해서 선 조치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어디서 감염됐는지에 대한 감염 경로 조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기존에 알려진 확진자 또는 접촉자하고의 노출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이제 동거 가족은 부인하고 거주하고 계시고 부인께서는 현재 증상은 없으신 걸로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혹시 세종에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예, 그러면 당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분 계신데요. 연합뉴스, CBS, 한국일보 기자님 순으로 짧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CBS 황영찬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29번 환자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관리되고 있었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건지 궁금한 건 빨리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요. 네, 접촉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접촉자가 아니었고 그러면 해외 여행력도 없는 게 지금 확인이 된 네, 건지. 해외 여행력 없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재 저희의 방역 체계엔 잡히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본부장께서는 면밀한 조사와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향후 뭐 재발이라든지 이런 걸 대응하실 때 어디에 좀 중점을 두시고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감염 경로 감염원을 봐야 되는 게 일단 먼저고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 조사가 진행이 될 거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위험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고 계속 그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해왔고요. 하나는 이제 감시를 강화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 안에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는 부분들, 감시를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병원에 입원돼 있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지에 대한 폐렴 환자에 대한 확인, 조사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 학회 전문가들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중수본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응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는 해외 여행력을 중심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많은 호흡기 환자에 대해서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로 입원 환자나 아니면은 그런 호흡기 중증 호흡기 환자분들에 대한 선제 격리와 검사를 강화하는 그런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병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형 병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특히 또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들도 감염 관리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중수본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한국일보, 조선일보, 아시아경제 순으로 당산에서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분 종로구민 맞는지, 그 개인 의원도 두 곳 다 종로구인지, 영업 중단했는지 그렇게 지역에 관한 거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대병원 의료진 격리 이제 병원 측에서 한 거죠. 일단은 선제적으로 스탠드 스틸처럼 하는 건지 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한 명씩 너 격리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경로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일단은 야 너네 전부 다 의료원에서 하지 마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해제를 시키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제 감염학회 성명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선별 진료하고 대형 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하고 이제 국립병원은 지금 있는 환자들 전원시켜라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봅니다. 네, 이 환자분의 거주지는 종로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급이 노출된 데는 지금 저도 그 소재지를 알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병원명과 병원명이 확인이 되면 소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가 이제 업무 중단을 시키고 일단 조사와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가 진행되는 걸로 듣고 왔는데요. 현재 이제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아마 병원이 오픈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서 명단이 노출 병원이라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중단을 하고 소독 및 조사가 된 이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격리는 어제 이제 고대 병원에서 의심 환자 단계부터 어느 정도 조금 명단을 파악하셨다라고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역학조사관이랑 같이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격리 조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단은 대부분 다 1차 명단은 파악을 하고 확인 작업을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염학회에 이제 권고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감염병 위기 전문위원회도 회의를 했고 이제 거기에 감염학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감염학회의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런 그 상황 인식에 대한 건 공유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선별진료소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가서 현재 의료기관이 특히 국가지정 격리병상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또 중증 환자들이 병상을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좀 더 명료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보건소의 선별 검사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그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확진자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의심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중수본에서 그 자원관리팀에서 병상에 대한 활용 동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계속
그 검토와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본부장님, 답이 조금 안 돼.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 추가로 여쭤보면 그 스탠드 스틸처럼 하는 건 그런 방식은 아니군요. 의료진 격리가. 아니요, 현재 응급실을 진료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탠드 스틸처럼 정지시켜 놓고 조치가 먼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진료를 더 이상 환자를 받거나 그러지 않고 있고, 노출된 환자들은 1인실로 격리, 의료진은 자가 격리,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대한 운영이나 소독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한 12분 정도 더 질의응답 가능합니다. 그 세 곳에서 질의 있으신 기자님들 한번 다 받아보고 그리고 3-4분 정도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송이나 세종에 질의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3분 들어오신 순 받겠습니다. 조선일보, 아시아경제, 국민일보 순으로 짧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조선일보 허상우입니다. 짧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29번 확진자가 이용하셨던 노인회관이 오래전에 폐쇄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29번 환자랑 상관없이 폐쇄가 된 건지, 아니면은 왜 이게 그러면 폐쇄가 됐던 건지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오래 전이라는 게 제가 지금 시기를 정확하게 조사반한테 듣질 못하고 들어와서요. 제가 듣기로는 한 보름 뭐 이 정도라고 들은 것 같고,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폐쇄를 한 이유는 이분하고 상관없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조치이고, 대부분 이제 지역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복지 이런 시설들이 일부 폐쇄된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29번째 환자 때문에 폐쇄된 거는 아니고, 이전에 이미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는 것만 확인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외 유입 차단 관련한 건데, 그 일본발 입국자 검역 강화하는 조치 아까 저기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고요.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가령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도 특별 입국 절차를 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현재 진단 키트 늘면서 한 최대 10,0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검체 채취 등이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언제부터 좀 그 실제로 검사가 5,000명, 10,000명까지 가능한지 뭐 대략적으로 그 플랜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그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환자가 20명 정도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개의 유행 집단으로 인한 환자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일본이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유행이 있어서 전면적인 검역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겠다라는 답변이고요. 현재 일본의 입국자도 입국장에서는 전체 그 검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유증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체 입국자에 대한 발열 감시 카메라로 발열 환자를 찾아서 그 환자에 대한 검역 조사를 진행하는 기본적인 검역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1:1 체온 체크나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전수한테 다 받는 그런 검역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오염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시약은 하루에 이제 10,000명 정도까지도 생산할 수 있게 다음 주부터는 한 개 회사가 더 시약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약에 대한 여유나 아니면 수탁 검사 기관이나 의료기관의 검사에 대한 역량 부분도 어느 정도는 확대를 계속하고 있고, 2차로 검사 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 30여 개에 대해서도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검사 기관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체 채취는 현재는 선별진료소에서 주로 검체 채취를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음압 병실이나 음압 진료실을 이용해서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병원에서도
그 병원 감염에 대한 조치로 검사가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자체 검체 채취나 검사는 진행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증 환자들까지도 다 병원에 가서 검체 채취를 하는 데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증 환자에 대한 선별 검사나 선별 진료는 보건소를 좀 더 확대 기능을 확대해서 진행해서 역할 분담을, 그러니까 선별 진료도 좀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게 좀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두 분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중앙일보 기자님 두 분 받겠습니다. 네, 저 국민일보 최혜슬입니다. 저 29번째 환자가 며칠 전에 마른 기침이 있었다고 확인하셨는데 이게 그럼 전파력이 있는 정도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봐야 하는 건지 재확인해야 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발열도 37.5도라고 하셨는데 이건 그리 높아 보이진 않는데 증상이 발현된 거라고 봐야 하는지랑요. 그 로컬 병원은 뭐 때문에 찾았는지 혹시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심장 기저질환 때문이었는지랑 그리고 29번 환자가 선별진료소를 안 갔었는데 이건 문제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이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마른 기침을 하셨다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제 세부적인 발병 날짜나 아니면 증상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면담 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발병일, 그다음에 증상에 대한 경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병일이 특정화가 되면 저희가 조사하는 그런 기준대로 발병 하루 전부터 접촉자 조사와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거기까지가 파악이 된 상황이고요. 환자분이 이제 응급실 방문하셨을 때는 가슴 통증이 주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그 진료와 검사가 진행되었을 거고 CT에서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이 보였는데 폐렴보다는 호흡기 증상이 별로 없으셨다라는 그런 판단이 그런 그 주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가지 않으신 거는 본인이 그 현재 저희가 선별진료를 권고하는 해외 여행력이나 확진 환자하고의 접촉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심장 질환으로 보고 응급실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의 잘못이나 의료진의 과실 잘못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우려가 높아지면 해외 여행력만 가지고 판별하기는 어렵고 의사의 소견과 직업이나 노출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개인 병원 방문하신 거는 저희가 아직 그 병원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어떤 치료와 검사를 받았는지는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기 전에 하나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 모든 폐렴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 부분은 범위나 시기, 구체적인 계획은 중수본과 협의해서 나중에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로 잡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기자님 질문 받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중앙일보 이에스더입니다. 29번째 환자가 고령인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흉통을 느껴서 응급실에 간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환자분은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고 계시고요. 저희가 서울대병원한테 아침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37.56도 정도의 열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폐렴 소견은 있으신데 다른 뭐 산소 치료나 이런 거를 할 정도는 아니고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에 관리 중이시다 정도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 상태에서 환자의 상태는 진행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자분이 처음에 가슴 통증이라고 그래서 아마 응급실에서 그런 심근경색증에 대한 검사나 응급처치는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암병원에서 어떠한 투약이나 어떤 검사가 됐는지도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본부장님 마지막 말씀 없으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 인플루엔자 같은 또 호흡기 감염병, 또 소아에서는 그 RSV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호흡기 증상을 보이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집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손을 통해서 감염병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유증상 시에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좀 더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